안녕하세요, 정크입니다. 오늘은 비상선언 보고 왔습니다.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또 말이 많았던 영화죠. 이동진 평론가님의 파이아키아에 올라갔던 영상을 제작사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거 제2의 봉오동 전투 사태 이런 거 아니냐?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말이 많았고,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사가 정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? 정말 제목처럼 비상선언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던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비상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. 약간의 스포일러성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이 비상선언 줄거리는요, 대한민국에서 하와이를 향하는 비행기가 테러범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, 이에 대응하는 비행기 안의 사람들과 그들을 무사히 착륙시키려고 하는 비행기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 먼저 이 영화는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전은 테러 영화고요, 후반전은 재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, 전반부만 놓고 보면은 역시 한재림?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왜 평이 안 좋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부는 정말 좋았어요. 그 이유는 바로 빠른 전개와 템포 때문입니다. 초반에 영화는 임시완이 연기하는 테러범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이병헌, 그리고 아내를 비행기에 태운 송강호,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주변 인물들과 그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, 그리고 테러범의 목적과 테러를 할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르게 초반부터 우다다다닥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이런 빠른 전개는 더 테러 라이브나 아니면은 엑시트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,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임시완 배우가 이 긴장감을 캐리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영화에서 첫 희생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이게 맞물리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고쳐 쓰게 되는 그러한 쫄깃함이 있더라고요. 실제로 되게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됐어요. 나만 그랬나? 그 정도로 영화가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. 다만 이런 몰입도나 빠른 전개, 템포 다 좋았는데,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억지로 진행시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되게 우연을 계속하면서 야 저게 말이 되냐? 어떻게 저렇게 딱 그렇게 돼 있어? 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. 하지만 그런 건 이 영화의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영화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 영화의 정말 큰 단점은 후반부에 있습니다. 앞서 말한 것처럼 전반부는 테러 영화, 후반부는 재난 영화예요. 그러면서 이 영화 재난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건드리고 갑니다. 부사맹처럼 갈라치기를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. 정치적 상황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과 거기에 국가 내부적인 정치 상황, 그리고 이런 영화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. 가족들과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있는 심파적인 장면들,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고 다 담아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후반부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흐름상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매겨요. 이 클리셰도 소화했습니까?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. 아니요, 저는 배불러서 이제 못 먹겠어요. 아유,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재난 영화는 이렇게 들어가야 재난 영화란 말입니다. 그만 주세요, 선생님.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재난 영화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때려 넣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약간 그 심파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쯤에 그냥 영화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영화가 꽤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 주인공 일행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. 이병헌 씨가 선택하는 어떠한 결과가 있고,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 있고, 또 지상에서는 송강호 씨가 하는 결정들이 있고, 나름의 중대한 결정들이 있는데, 이러한 그 선택을 바보짓거리로 만드는, 헛된 행동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아버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럴 거면 왜 저렇게 했어? 벙찌게 만드는 요소들이 꽤 있어서 결말쯤 가면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산 거냐 죽은 거냐?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영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
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후반부는 한 20분 정도는 쳐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쉬웠어요. 많이 아쉬웠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포인트는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죠. 대사가 진짜 안 들립니다. 이게 얼마 전에 한산에서 이 자막 처리를 보고 나니까 이런 영화들까지 다 자막 처리를 해야 되나 싶은 거죠.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듣는데 자막이 뭐가 필요할까 싶지만 우리나라 영화들 믹싱 상태가 진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아픈 건 이해하겠어요. 아파서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는 할 수 있죠. 있는데 그러니까 투샷으로 잡아줄 때랑 단독으로 잡아줄 때, 클로즈업으로 잡아줄 때는 좀 목소리가 그래도 크기가 차이가 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소리 키워가지고 관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잘 듣게 해주고 하면 좋은데 대사들 듣다가 장면을 놓쳐요. 정말 대사가 너무 안 들려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리고 영화에 마치 J.J. 에이브럼스가 강림한 듯한 그런 렌즈 플레어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야 이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영화 이제 그 중반에 비행기 밖에 햇빛을 이용해서 어떠한 연출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, 이런 햇빛을 이용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좋았던 장면은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좀 불만사항 같은 건데, 물론 이게 이 영화의 최대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영화의 후반부 이야기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.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재난영화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2년, 3년 동안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들,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뭐 주변 국가의 반응들,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마냥 그냥 뭐 판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좀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실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커뮤니티들에서 일부 이 정치적인 용도로 이 영화를 사용해서 리뷰를 표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좀 악용이 될 수 있겠다 싶은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한재림 감독님이 이 영화를 쓰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을 놓고 다크나이트처럼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고 쓰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불똥이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?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줄 평하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륙할 때 두근거림이 사라진 후 찾아오는 이코노미석의 불편함, 이렇게 어쨌든 뭐 한 줄 평 해보고 싶고요.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크였고요. 다음에 영화, 애니메이션, 그리고 서브컬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